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나무가 만들어주는 시원한 그늘이 반가워지는 이맘때입니다. 이렇게 편안한 쉼터가 되어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아낌없이 주는 게 나무인데요. 이런 나무도 아프고 병들 때가 있죠. 그런 나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돌보는 나무의사가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요즘 특히 노후 대비에 나선 50대, 60대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나무의사협회 김중태 홍보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예, 우리 주위에는 생화권 수목이라고 네. 보통 가로수, 정원수, 공원수들이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아프고 그럴 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네. 치료해주는 이런 사람을 나무의사라고 합니다. 네, 나무들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직업일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또 처음으로 나무의사의 날이 지정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무사 제도가 2018년 6월 1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네. 그날을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한국나무의사협회에서 이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6월 28일 날을 의미 있게 보내자 그렇게 해서 그날을 나무의사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무의사 행사가 있었는데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습니다. 네. 거기 나무사들하고 내 기빈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한 250명 정도 왔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성황리에 성묘도 있습니다. 네, 나무의사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 요즘 나무의사가 조경업계에서도 굉장히 뜨고 있는 직군이라고 들었어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관심이 높다고 하던데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나무에 대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 있을까요? 그 나무를 가꾸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네. 있겠는데 이제 직장생활 할 때는 나무에 대한 관심이 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 하고 나서 보면 이 직업이 굉장히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지 않는가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50대하고 60대 사이가 전체 지원자 네. 의사 수가 74.8%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아무래도 은퇴하고 나서 좀 제2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도 나무의사 되기 전에 기자로 활동을 하셨다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남일보에서 장사 멤버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는데 기자부터 시작해서 차장, 그다음에 부장, 부국장, 그다음에 논설위원, 그다음에 노조위원장들을 역임하고 2013년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무의사랑 기자는 정말 다른 직업이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다가 나무의사의 길로 들어가게 되셨나요? 제가 농작물 재보면 소래 팽가사인데요. 네. 그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주위에 나무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동료들이 나무의사 제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운 좋게 이제 합격을 했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직접 나무 치료하는 모습도 궁금해지거든요. 김중태 위원장님께서 나무의사로 활약하고 계신 현장 직접 보고 난 뒤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수령이 70년가량 된 소나무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무의사 김중태 씨가 출동했습니다. 이게 소나무가 순이 이렇게 죽었어요. 가지끝 마름병이라고 이게 죽었거든요. 이게 이제 곰팡이에 의해서 가지끝이 완전히 말랐잖아요. 쪼그라들어갖고.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치 간호사처럼 병든 가지들을 잘라주는 수목치료 기술자들. 저는 나무의사고 저분들은 이제 저를 도와주는 수목치료 기술자.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진단을 하고 하면은 처방반들이 처방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 병원을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나무의사하고 수목치료 기술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야만이 등록을 해줘요. 가지를 돌보는 동안
나무의사는 또 다른 아픈 나무의 뿌리에 처방할 영양제를 조제하는데요. 뿌리가 건강해야 병충해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산에서 살다 여기까지 왔는데 참 제대로 성장을 못했는데 요 영양분 먹고 소나무에 잘 커라. 네가 커야 내가 행복하지. 안 좋은 소나무를 많이 이제 치료하는데 그 소나무 안 좋아하는 소나무가 살아났을 때 정말 그 기분이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그런 희열이 다가오더라고. 환자의 안색을 살피듯 나무의 껍질만 봐도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는 나무의사.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보통 한 2, 3주 있으면은 생생하게 그 밑이 완전히 이제 정상적으로 왕성해지거든요. 필요한 처치를 마친 소나무에 여름철 곰팡이 예방을 위한 방제까지 해주면 오늘 치료는 끝. 이제야 나무의사도 한시름 돋습니다. 네, 사람은 아프면은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데 나무는 네.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게 되네요. 네. 때로는 교통사고 현장으로도 출동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로수에 뜻하지 않는 이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네. 차량들이 이제 가서 이제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바로 출동을 해가지고 네. 일단은 그 응급처치를 하고요. 완전히 이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네. 그 밑에 이제 마르지 않고 곰팡이가 더 이상 썩어져 가지 않도록 저희들 조치를 해줍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도 봤더니 그냥 이렇게 나무의 상태만 보고도 진단하고 처방하고 하시려면 나무에 대한 상식은 기본이고 예. 흙이나 기후 그리고 또 해충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일단 나무 의사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 과목들이 있거든요. 네. 뭐 수목 생리라든가 토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해충, 그다음 균, 뭐 바이러스 뭐 이렇게 해서 관리학 이런 네.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공부들을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네. 나무 이제 의사에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공부 좀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한 2, 3년 했죠. 나무의사 자격증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합격률이 좀 높지 않아가지고 몇 번씩 도전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합격률이 보통 한 10% 내에 되더라고요. 이게 보편적으로 조경학이라든가 생물학 같은 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게 그 용어 해석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렇군요. 김중태 위원장님께서는 몇 번 만에 합격하셨어요? 저는 2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오, 이 정도면은 선방한 거죠. 그렇죠. 대단하세요. 몇 년째 나무의사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나무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활권 수복이라 이런 나무를 치료를 했을 때 네. 그게 잘 이제 치료한 나무가 잘 자라서 이렇게 왕성하게 자랐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군요. 어려움 같은 거는 없으셨어요?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업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십니다. 예. 나무라는 게 또 워낙에 우리 삶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만큼 나무를 치유한다는 게 사실은 사람이나 사회를 치유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무 의사로서 우리 사회를 위한 치료 활동도 하고 있다고요. 네.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사람과 늘 같이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우한 이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에 거기에 있는 나무들도 이제 어떻게 존중받고 또 이제 네. 잘 가꿔져야 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데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께서 이제 나눔숲 연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나눔숲에서 일하시는 모습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산림복지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나눔숲을 조성한 한 요양원. 안녕하세요. 이제 선생님. 작년에 나무를 이제 심었는데 이게 이제 잘 자라고 있는 건지 또 아니면 무슨 질병이 있는 건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나무 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잘 진찰을 좀 부탁합니다. 나무의사의 왕진 가방에는 청진기 대신 생소한 전자기기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나무가 그 활력도가 얼마나 있나, 이게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하는, 즉 살아보는 엑스레이 같은 그런 기계거든요. 나무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사람의 혈관과도 같은 물관의 상태부터 체크합니다. 지금 활력도가 86.9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준을 75로 잡는데 86이면 아주 건강한 편이에요. 예. 이 땅에 온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다음 수분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걸 또 약간 눌러가지고 누르면 쭉 들어가거든요. 약간 지금 비가 와서 수분이 좀 많은 편인데 금방 빠져요. 여러 그루의 나무가 죽었던 지난 여름 이후 관리를 잘한 덕분인지 검진 결과는 양호합니다. 작년 여름 마냥 또 죽을 것인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나무가 자라는 데는 토양도 중요하고 또 나무가 물을 잘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를 정밀하게 기계로 체크해 주니까 이제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 광주 벽진동의 오래된 보호수를 찾아 안부를 살피는 나무의사. 이게 250년 된 그 보호수인데요. 왕보들입니다. 안에가 막 썩어져 거의 뭐 보호수로서 가치가 없어서 해제될 위치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해제된다는 그 소식이 너무 안타까워서 외과 수술을 작년에 실행을 했거든요. 그 안쪽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10여 년 전 우레탄 폼을 채워놓은 부분에 균열이 생기면서 물이 스며들어 썩고 있었던 건데요. 처음에 이 상태였어요. 이런 데를 부패된 부분을 이렇게 싹 걷어냈어요. 저희들이 그냥 요것만 걷어내는 것만 해도 16명이서 한 몇 시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히 나체 형식으로 해서 전부 다 걷어내고 여기다가 살충 살균 작업하고 최종적으로 오치를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썩어가지 않도록 수분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외과 수술을 한 것이거든요. 2주에 걸쳐 대수술을 받은 나무는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회복하는 중입니다. 이 관청에서 이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매년 인사발령에서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나무 의사들한테 이 주치 제대를 해주면 저희들이 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상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나무가 예를 들면 100년을 간 놈, 한 200년, 300년을 갈 수 있게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나무를 치료하면서 삶의 지혜를 배운다는 나무의사 김중태 씨. 나무가 무리하면 죽거든요. 적당한 수분과 양분, 또 햇빛, 또 공기 이런 것들이 적당히 있어야지 너무 많이도 그렇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나무처럼 주어진 조건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오래된 보호수가 새 잎을 틔우는 모습이 뭉클하더라고요. 화면에서 봤던 보호수 치료법이 원장님께서 새로 직접 개발한 수술법이라고요. 자연 친화적인 외과 수술하고 한 건데요. 네. 기존의 경우에는 이제 부패에서 공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거기다가 이제 충진제로 우레탄 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외과 수술을 했는데 네. 최근에 그것들을 놔도 결국은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네. 그 금이 가게 되고 그 금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안에 내부에가 이렇게 썩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은 우레탁폼을 채우지 않고 그냥 자연 그 부패된 부분만 걷어내고 거기다 살충 살균 방부제 해가지고 네.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그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나무가 보편적으로 썩어가는 걸 더 썩어가는 것을 발생을 더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화면에서 보호수들에 대해서 주치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 보호수가 상당수 보호수가 이제 그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담당자들이 인사 발령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이 전문가들이 나서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계속 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나무가 더 썩어가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한국나무사협회에서도 주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률화시킬 그런 생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런 나무가 좀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거를 알게 되고 가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의뢰를 오죠. 네. 나무 상태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좀 봐달라 진단을 해서 좀 그 처방을 하고 그 치료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이제 보고 나무 상태가 어떤가, 네. 잎은 어떻고 줄기는 어떻고 뿌리 상태는 어떤가.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이것들을 정확히 전단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처방을 내려서 네. 치료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나무 의사들도 주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니까 나무에게도 좋고 의사에게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요즘 또 이상기후 현상도 굉장히 잦아지고 있잖아요. 네. 환경의 변화에 나무들도 사람 못지않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수분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한라산 백록담에 있는 구상나무나 이런 것들이 네. 그 가보면 많이 죽어 있는데 그게 수분 부족이에요. 지구 온난화로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네.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게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후 온난화라든가 이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또 끝으로 나무 의사로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생활권 수목은 뭐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무는 우리한테 무한하게 그 어떤 혜택을 주잖아요. 그 고마움을 이제 알아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 관리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관공서에 대해 신고도 해주시고 네. 또 저희 나무병원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가서 치료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나무를 잘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서로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토요일 제1회 나무의사의 날을 앞두고 요즘 뜨는 직업인 나무의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모로 정말 흥미롭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나무의사 김중태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숲과 나무의 건강부터 나무가 느끼는 기후 변화까지 살피면서 나무를 돌보고 살리는 나무의사. 나무의 건강이 우리 삶의 질은 물론이고 지구의 건강과도 연결이 되는 만큼 앞으로 나무의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도 이맘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